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하락으로 마감한 정말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FMC 회의나 BOJ 회의에 대한 경계감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아진 환율도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럼프 리스크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장대 음봉 보인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2차 전지 손실 중이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또 오늘 ST 현대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조선주들도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선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1위에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또 나오면서 2%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신규 상장주 3빌리언이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시세 이어갔습니다. 에이징랜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21%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 오리엔트 전공 정치 테마주의죠. 오늘은 12% 급락세 연출했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7% 넘게 상승하면서 급등 시세 이어받았습니다. 신규 상장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12월 들어서 9개 증권사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긴 한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실적 추정치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역시나 이 랜드 가격 하락을 이유로 들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추정치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도 9만 원대에서 일제히 7만 원대로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반도체 부분은 19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인데 과연 이쪽에서 뭐 투자 관련된 내용이나 뭔가 새로운 전략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봐서 특별한 내용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역시 뭐 DS 부분 쪽에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의 그대로 그 4분기 영업의 실적 추정치 같은 금액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 지금 4분기 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종전에는 거의 뭐 10억 중반이었고,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이제 8조 중반으로 잡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추정치를 낮추면서 그대로 삼성전자 쪽에서 반영이 되고, 이 부분이 목표 주가까지 하향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뭐 HBM이나 이쪽에서의 이 신기술 AI와 관련된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제 진척이 없는 현재 상황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드램과 이 낸드 쪽에서의 출하량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쪽에서 실적이 받쳐준다는 전제가 있는 다음에 스텝으로 있을 때는 이번에 근로 전략 회의 때 뭘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기존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본업 쪽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이 경제 상황과 함께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1순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PC와 여러 가지 모바일 쪽에서의 수요가 부족한 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부분은 글로벌 경기와 좀 연결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 대책회의는 비전보다는 말씀드렸던
이 대책에 집중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기존의 레거시에서 이제 첨단 쪽으로의 공정에 대한 전환에 대한 비용이나 이 비용적인 측면 같은 경우도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과정으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일에 DS 부문의 전략회의가 있긴 하지만 큰 기대를 걸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다. 일단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속속 내려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디 주가 부진을 좀 씻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다음으로 에이징랜드와 자람테크놀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다음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18% 급등 시세를 이어갔는데요. 시장에서는 제2의 루닛이 될 가능성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 의료 AI 섹터잖아요. 앞으로 좀 꾸준히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신규 매수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귀질환 진단 시장에 대한 공략을 박차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원래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의 의료 AI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이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미국에 기반이 많이 있는 기업 쪽에 좀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한 달 전쯤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과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신규 상장주들의 시세 흐름이 좀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3빌리언은 앞으로 미국 LA 중심으로 해서 지사와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코트라의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도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물려서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빌리언뿐만 아니라 물론 신규 상장주 안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제 좀 다른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항상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좀 그러한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섹터와 어우러지는 신규 상장주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아이언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반도체 뭐 설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분위기가 좀 시장에 맞아 녹아 들어갔고 뭐 에이럭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좀 시세 흐름이 이 안에서도 순환매적인 흐름들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의료 AI 쪽 루닛도 지금 오늘 결국에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진단 시장 쪽에서의 이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기대되는 쪽은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굉장히 뭐 정치적 내부 리스크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1선 이탈하지 않고도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닛에 대한 시세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수익 극대화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루닛과 함께 좀 같이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한번 기회가 오시면 그래도 한 번쯤은 접근해 보셔도 나쁜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빌리언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2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4천억 원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온 만큼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에이징랜드와 자람테크놀로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급등하자 에이징랜드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자람테크놀로지 역시나 21%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관심이 이 ASIC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정장 같은 경우에도 기성 정장보다 이런 맞춤형 제작 정장이 더 비싼 가격을 받게 되잖아요. 이 ASIC 시장 좀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바람의 시작은 브로드컴 쪽에서 불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로드컴이 이번에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클라우드 기업 세 곳과 함께
자사 반도체 AI 칩을 만드는 부분들을 의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회사들은 뭐 구글, 메타, 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 칩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칩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ASIC라는 이 시장 자체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GPU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이런 해석들과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설계 제조하는 기업들이 오늘 좀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인 뭐 가온칩스도 그렇고 에이직랜드도 오늘 거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관련된 흐름들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은 과연 시세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항상 가장 큰 대두가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약간의 노이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온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속, 뭐 인텔이라던가 TSMC 굉장히 좀 좋은 시세 흐름이 나와줬고 마이크론테크의 실적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반도체 관련된 이 훈풍의 기조가 조금은 더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언급해주신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121선의 저항을 단숨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들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안에서 뭐 에이징랜드도 그렇고 아이언 디바이스 관련돼서 오늘 뭐 10% 이상 15%의 시세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강하게 시세 흐름이 이어지는 그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직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해서는 좀 조절하시면서 시세 흐름과 마이크론 실적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주문형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목요일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레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위에 올라오면서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IRA 법안은 트럼프가 폐지할 것이지만 탄소 포집과 관련된 세액 공제는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 들려오면서 오후장에 갑자기 시세를 냈는데요. 분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어레인 2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급등하더니 결국에는 가격 제한선을 터치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은 회사이더라고요. 이런 탄소 포집 관련주로 좀 계속해서 시세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이 트럼프 쪽에서의 정책이나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 같은 경우에 또 이런 CCUS와 연계돼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이 자원 관련 기업도 뭐 엑슨모빌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술력 같은 경우에 기체 분리막 솔루션을 하는 기업은 이제 거의 없죠. 뭐 그런 점에서 이 에어레인에 대한 이 CCUSS와 관련된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는 이 에어레인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 그룹들과 또 SK 이노베이션과의 이 관련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안전성이라기보다도 이 관련 대기업들과의 협업과 또 이제 뭐 지분 투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더 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좀 가장 큰 좀 급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에어레인 뉴스를 봤을 때도 이 폴란드 기업 국가와 또 이제 기업들과의 MOU나 이런 부분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최근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그 전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적자에 대한 구조 부분이 이제는 좀 실적으로 잡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기술력만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에어레인이 지금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실적에 잡히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상장한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이 상장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뭐 시장 자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런 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내일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순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쪽 산업에서의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어레인은 저는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정도의 어떤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또 이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레인을 비롯해서 뭐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5시 30분에 시간의 특징주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